네,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가 확정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었는데요. 네, 개표 결과 브렉시트 찬성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탈퇴냐 잔류냐를 놓고 참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는데 결국은 탈퇴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영국이 EU 탈퇴까지 가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선생님, 영국의 이번 탈퇴는 무엇보다도 반이민 정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탈퇴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충격이 와서 뭐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소위 금융시장으로서의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약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민자들의 그 영국 도래가 결국엔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복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교육도 어렵게 만들고 이건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한 정서가 네. 이번 결정을 좌우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 투표율을 보니까요. 70%가 넘게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10명 중에 7명이 이제 투표장으로 갔다는 건데 예. 글쎄요. 이번 투표율을 보고도 다양한 좀 분석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투표율이 뭐 80%가 넘는 소위 말해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다들 뭐 어떻게 보면 열에 8명이라면 굉장히 높은 그렇죠. 투표율 높은 아닙니까? 그만큼 열의가 있었고 어쩌면 그만큼 더 이 서민층이 느끼는 그 위협감은 그만큼 크지 않았는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소위 EU라는 그 영국 정부 위에 또 하나의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삶이 좌우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 찬반 비율이 거의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요. 거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영국민이 이제 반으로 쪼개져서 여론이 나눠진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후폭풍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감정과 이성의 싸움인데 이성은 소위 뭐 여기서 엘리트층이 좋은 말로 뭐 설명도 하고 또 많이 했지만 이후에 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인본주의로서 우리가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당장 이 서민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의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이건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게 앞으로도 과연 이번 선거의 승리가 옳은 것이 이긴 것이냐 아니면 필요가 이긴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필요가 이긴 것이지 옳은 게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아마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브렉시트, 글쎄요, 국민들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주자 또 이민자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 이주자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는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 정치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재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이 투표의 결정으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이주자의 영국의 추가적인 유입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번 이후에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건 일단 부정적이라고 봐야죠. 이건 이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큰 시장과의 통합이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런 그 시장으로서의 일원이었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관세로 또 보호하고 또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어야 되는 입장인데 영국으로서는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뭐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은 일단 우리 외환 시장에서 오늘 봤듯이 엔화 환율은 급등하고 그러니까 100엔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원화 환율은 3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180원 정도에 올랐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제 첫 번째 그런 거는 외환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아베노믹스가 암묵적으로 노리는 가장 큰 희생양이 한국 경제였는데, 즉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한국의 수출을 잠식하는 것을 지난 아베 정권 내내 해왔는데 99엔이 됐다는 건 이제 그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어떤 아베노믹스의 어떤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영국 브렉시트가 해줬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세계 경제에 이 브렉시트가 미치는 이 충격은 결국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영국이나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정도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충격이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조금 더 지연시키는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함께 유가의 회복,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절실한 것이 유가의 적정 수준으로의 회복입니다. 유가가 100불이 넘고 150불이 넘는 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롭지만 50불도 안 되는 유가로 인해서 세계 수많은 자원부국들, 산유국, 중동이나 뭐 남미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입을 못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환율적인 면에서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세계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유가 회복을 지연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물론 영국 시장만 놓고 봤을 적에는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축소되고 EU의 혼란 때문에 EU와의 교역이나 EU로부터의 대한 투자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가 EU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은 꽤 여럿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투표 현상의 저변에 흐르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 심리 기저인데, 영국의 서민층이 느끼는 분노가 이번에 브렉시트를 만들어냈다면 이민자에 대한 반이민 정서가 지금 그것이 왜 본토 유럽에 없겠습니까? 그 똑같은 것이 프랑스에도 있을 것이고 또 영국과 굉장히 유사한 스웨덴에도 있을 것이고 뭐 덴마크라든가 뭐 이태리라든가 지금 여러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EU가 지금처럼 지금만큼도 공고하지 못하고 점점 더 이 결속이 느슨해지고 즉 붕괴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신호탄을 이번에 쏜 게 아닌가, 브렉시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붕괴 신호탄이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는 또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과연 이것을 흘러내리고 무너져가는 이 성을 다시 붙들어낼 수가 있을까? 이게 독일과 프랑스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쏟아져 들어오는 동유럽에서의 이민자들과 또 이 중동에서 또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예상했던 형태의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건 또 새로운 형태의 공격인데 이 공격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손을 든 게 영국이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손을 들 것인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프랑스와 독일도 이 느슨해지는 더 나가면은 붕괴까지도 막긴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적어도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는 힘들어질 것이고 영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탈퇴 협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국이 여기서 탈퇴하는 이유는 사실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탈퇴하는 것이지 나머지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EU 안에 있을 적에 누렸던 나머지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하는 쪽으로 영국은 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는 아니 분담금도 안 내면서 혜택은 고스란히 가져가려고 해. 굉장히 분노하죠. 예. 쫓아내고 싶지만 실익이 있거든요. 영국을 붙여놓은 데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달려 있지만 지금 브렉시트가 영국 정치도 뒤흔들고 있거든요. 지금 캐머런 총리가 10월 4일을 표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영국 정치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고요. 어떻게 보면 캐머런 총리는 이번에 본인의 승부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이건 영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정치 전체를 흔들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의 틀을 흔드는 일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놓은 전후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영국이 소위 EU에서 탈퇴한 것은 미국이 영국을 지렛대로 해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걸 또 바탕으로 러시아의 대유럽 공격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선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으로 돌아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